중앙당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거기 통과되면요, 그 아이 옆에도 못 가요. 싸워도 안 돼요. 얼굴에 손톱자국 내잖아요. 이건 진짜 대욕죄예요. 한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각서를 써야 된대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 화장실 청소해도 잘생기고 키가 170, 180 돼야 돼요. 김부자 옆에는 다 잘생겨야 되고 다 예뻐야 되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브랜드 입힐걸요. 어느 순간에 언제 뽑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탈북민 강은정입니다. 지금은 강은정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떠먹여주는 TV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쁨조에 최종 선발된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건가요? 선발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나요? 북한에서 최고의 목적지는요, 김부자 옆에서 그들을 보좌하는, 그거를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진짜 그런 충성심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나는 해외에 가서 미국에 예를 들면 유학을 하고 올 거야. 아니면은 집에서 뭔가를 내가 제조를 해서 팔아가지고 나는 자영업자가 돼서 돈을 벌 거야. 다양하잖아요. 대학을 가거나.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한 진짜 궁녀 같은 직업이었는데, 저도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희망사항이었던 적이 있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최대의 영광.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완전히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출세를 떠나서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집안은. 그래가지고 그 김부자들의 생일이나 북한의 어떤 중요한 날 이럴 때 매일 그 자녀의 집으로는 선물이 내려오거든요.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신에게서 온 선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여러분들은 박스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버리죠. 저도 무슨 택배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버리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근데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들 생일 때 그 자녀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일가족들은 조금씩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스를 못 버려요. 그리고 그 박스에 그냥 박스가 아니라 사랑의 선물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불장 위에다 이렇게 착 진열해놔요. 그게 그 종이 박스가 완전히 집안의 가보의 흔적이니까. 그런 배려들 때문에 북한의 그런 배려를 아무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우월주의, 우월감이 들고, 야, 나는 우리 자녀가 장군님 옆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우리 집은 특별한 집안이야. 이런 걸 사람이 느끼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거를 옆에서는 다 부러워서 우러러봐요. 저도 그렇게 봤었죠. 이것은 이제 선발되기 직후에, 그러니까 선발이 되고 난 후에 이런 혜택들이 일어나고요. 그 기쁨조라는 말은 사실 북한에는 없어요. 그리고 기쁨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오니까 그거를 기쁨조라고 이제 표현을 언론에서 붙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부자들을 어쨌든 그들의 수족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에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기쁨조라고 그 수식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기쁨조라는 말은 몰랐지만, 그 동네에서 일어났고 이제처럼 카드라 통신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게 기쁨조였던 거예요. 이게 선발 과정이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옥과라고 해요. 옥과. 그러니까 기쁨조는 꼭 여성들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남자들도 기쁨조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 옥과생을 뽑는데, 제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중앙당에서 학교로 내려와요. 학교로 내려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쫙 모아서 그 집안의 토대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원하는 인물형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애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걸르고, 거기에서 또 걸르고,
그렇게 돼서 중앙당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앞에서 면접을 하는 거죠. 거기 통과되면요, 우리는 그 아이 옆에도 못 가요. 그리고 그 아이 이렇게 놀다가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싸워도 안 돼요. 얼굴에 손톱자국 내잖아요. 이건 진짜 대욕죄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갈 아이예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장군님 품으로 가야 될 아이인 거예요. 근데 진상품인데 흠집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1년에 2번씩 그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옆에는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한 번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걔는 성장 그 과정 동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농촌동원 우리 학급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은 학생이 학생답지 못해요. 나가서 노동에 이제 강제 동원돼야 되고 김매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 훈련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일절 참여를 안 시켜요. 왜? 진상품이니까 거의 멋있게 자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친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이제 똑같이 그 아이를 우리 애는 옥과생이야 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의 최대의 진로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모들도 신경을 쓰고 또 주위에서도 다르게 바라보죠. 옥과생 하면은. 근데 그 북한에서 그 뽑는 여자, 남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학급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기준이 눈은 반달눈이어야 되고요. 눈썹은 새까매야 되고 코는 마늘코, 입은 앵두입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연예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김혜수 선생님 그 배우님이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지금 모습 아니고 그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젊었을 때 모습이 북한이 말하는 그 미인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게 관리가 되고 하다가 학교 딱 졸업할 때는 얘네는 싹 다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성장 과정에서 뭔가 미흡하다거나 키가 안 됐다거나 이게 우리가 번진다 그러잖아요. 크면서 예쁘게 번졌다. 여기도 그런 말 쓰나요? 그래서 예쁘게 번졌다. 근데 의외로 막 못생겼었는데 크면서 예쁘게 번지는 스타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만약에 됐다 하면은 한두 명 정도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뭐요? 뭐, 모승질을 해도 무슨 지주집에서 하라고 그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은 또 무슨 대학도 못 나오고 또 군당 지도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이름 뭐 소고기 뭐 이런 걸로 데려가요. 얼굴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걸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옷가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화장실 청소해도 잘생기고 키가 170, 180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신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처먹을 이 뭐예요? 이거 김부자들이 먹을 배나무, 배 농사짓고 배 그거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다 그냥 옥과생들이 지키고 화장실 청소하고 직무실 청소하고 김부자 옆에는 다 잘생겨야 되고 다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표현을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웃겨요. 그 이제 올라갈 때 학교 딱 졸업하고 데려가잖아요. 중앙당으로 이제 다 올라가서 거기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들은 그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교육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또 인물과 이런 지적 수준, 테스트 다 해가지고 분류를 하나 봐요. 그래서 대남 있잖아요. 대남 공작하는 그런 데로 이제 데려가고 이제 사과밭 지켜야 될 사람 데려가고 화장실 청소해야 될 사람 주방 이거 뭐 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 다 데려간대요. 이게 나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뭘 하든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16살인가 7살에 그때 학교를 졸업하면 다 데려갔는데 25살이 만기래요. 어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5살 정도 그러면 완전 애기 아니에요? 제가 24살에 한국 왔는데 저를 완전 애기 취급하더라고요. 북한은 여자가 25되면은 철값이에요. 안 돼요. 그 전에 시집가고 애 낳고 다 해야 돼요. 이게 남과 북의 이제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은 워낙 여성이 설 자리가 많고 여성 커리어도 중요하게 여기고 남전여비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뭐 빨리 옛날처럼 시집 가서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이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단은 거기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서를 써야 된대요. 각서 쓰고 10개 지장 다 찍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나가서도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국가의 비밀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데려갈 때 어렸을 때 사진부터 현재까지 그 흔적을 싹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못 보게 다 지워버리고 옷가를 데려갑니다까지만 알지 얘가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북한 당국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희귀망측한 관계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지만 나를 키워서 조국에 바쳐야 돼요. 그 조국이 누구냐면 김정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낳아놨지만 완전 유머거든요. 이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올라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진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도 안 알려줘요. 무슨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희생해서 용의 훈장 같은 게 내려오고 그 썩을 그 철로 만든 그 훈장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거 몇 개 내려오면 끝나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목숨을 바쳤구나. 북한은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생명이 뭐냐면 죽어서도 영원히 김정일, 김일성 장군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남성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만기가 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앙당의 그 핵심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집을 호위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이 간대요. 그리고 여성은 이제처럼 까치는 까치끼리 살라고 그렇게 서로 나왔던 남자 옷과생, 여자 옷과생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 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쫙 세워놓고 사진을 쭉 넣고 고르라고 한대요. 뭐 성격도 맞는지 봐야 되고 어느 말이 통하는지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살아요. 나 이 얘기는 진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쁨조라는 주제는 저한테 좀 버겁기는 해요. 저는 뭐 평양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완전히 농촌에서 이제 살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기쁨조에 대한 거였구나 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계처럼 거기 가서 통제받고 감시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정말 내 생각과 그런 왜 자유가 없이 여기서처럼 청바지도 한번 못 입어보고 외국도 한번 못 나가보고 평생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북한에서 하도 언니들이 이쁜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못생겼다라고 좀 살짝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아니 나도 조금 생겼어 봐요. 평양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내가 탈북을 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진짜 키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한국에 와서 하게 됐었어요. 북한이 기쁨조 속옷 구매 비용으로만 한 해 38억을 쓴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쁨조에 쓰는 돈만 수백억에 달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제가 대홍단에 살 때인데요. 저희 앞집에 광복이 엄마라고 있었는데 그 광복이 엄마를 제가 큰엄마 하면서 따랐거든요.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자기 조카래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이 조카가 너무 예뻐서 북한에서 이제 그 옷가로 이렇게 뽑혀서 올라갔는데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얘네가 해외 뭐 북한이랑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사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아무한테도 발설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강복이 큰엄마한테 보라고 그거 몇 장을 보내줬더라고요. 나 기쁨조 사진을 정말 생전 태어나 처음 봤어요. 5인조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다 얘네가 하고 있는
시계며 귀걸이며 목걸이 이거 북한에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북한에서 시계 하나 차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잘 사는 하나의 상징이 돼버려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일부러 이게 선 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얘네가 세상에 그 북한에서 그 일반 장마당에 퍼지는 그런 시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막 로 땡땡 그런 건 것 같아.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옷도 예쁜데 5명을 똑같이 입혔더라고요. 구두도 그렇고요. 몰랐지 그때는. 근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기사를 보는데 이 김부자들이 누리는 이 사치품이 몇십만 달러? 1억 얼마? 10억 얼마? 이런 기사를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부자들의 사치품 수입에 대한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북한은 워낙 이 베일에 쌓여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진짜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치품의 그 범위를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김부자 거만 사간 게 아니라 그 측근들을 이제 선물을 주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주면서 달래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그걸 정말 잘해요, 이놈이. 아주 자기 그 측근들한테 막 벤츠 선물하고 막 이러잖아요. 김정일 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공포와 당근을 같이 주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 사치분들이 기쁨조의 그 사치분들까지 저는 그 액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때 약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와 진짜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치품들을 하나의 그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지만 놀이개인 거잖아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기쁨조도 결국엔 김부자가 하나의 갖고 있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액세서리가 빛나야 되겠어요? 안 빛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거 다 착취해가지고 우리 맨날 1년에 허다한 날 내라는 거예요. 당자금으로. 그리고 무료래요. 세상에 무료가 없는 집단은 북한밖에 없을걸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료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와서 배우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문자 왔어요. AI 교육 무료인데 와서 받으라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저 언제 무너지나. 기쁨조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안 됐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거기 뽑혀 올라간다는 건 최고의 명예이자 스펙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관행인 거죠. 속옷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브랜드 입힐걸요? 어느 순간에 언제 뽑혀 올라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승은을 입는다고 하죠. 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교육시키고 더 가꾸고 더 입혀서 김정은을 호위하는 게 기쁨조인데 그것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슬리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다면 악플 말고 조언으로다가 잘 달아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산 지가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은정 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